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취약한 상태가 되면서 생활만 해도 피로가 쌓이거나 맞아요.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엄청난 진단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진적인 통증이 돌아가면 생겼을 때 섬유 근육통이라 하는 건데, 사실 그 원리는 이 호흡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불편의 증상 다시 말씀해요. 통증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가슴 중앙에서 통과해서 바로 뒷등, 여기가 수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이랑 어깨도 수축이 되고, 가슴부터 통과해서 등이 수축된 느낌이 들어요. 네. 평소에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왜냐면 안에 호흡근도 다 굳어있는 느낌이라 네. 요가같이 좀 정적인 동작을 오래 하고 호흡을 넣으면서 조금씩 늘려서 아침에 한 40분 정도 몸을 풀어놓으면 반나절 정도는 생활이 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왼쪽 견갑골 예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다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통증이랑 거기 통증이 가장 견갑골 안쪽, 이건 정확히 어디 말씀하시죠? 견갑골 여기 있으면 여기 안쪽, 뼈가 있잖아요. 그럼 뼈가 아니고 안쪽, 견갑골 내측 요쪽이 아픈 거네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네. 좌골신경통이 이거 발병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 낫지 않으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는? 간질간질하고 다리 꼬지도 못하거든요. 30초만 있어도 병원 가야 될 정도로 다리를 불편해져요. 꼬고 있으면 응. 지금 가슴 통증, 등 통증, 그리고 왼쪽 다리 통증이네요. 네, 그죠? 그게 메인. 컨디션은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제 인생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죠. 운동 많이 해서. 그죠, 관리를 많이 관리를 하죠. 해서. 안 아파지게.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가슴과 등 통증은 항상 있는 거고. 평소에 여기 말고 아래쪽에도 불편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통증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퍼져 나가다가 나중엔 다 아팠었죠.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이. 그리고 그 문제가 가슴에서 시작됐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흉곽이 팽창하면서 폐를 이렇게 벌려서 호흡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호흡이죠. 호흡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 산소가 다시 세포로 공급이 되면서 세포들이 정상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그 기전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취약한 상태가 되면서 생활만 해도 피로가 쌓이거나 맞아요.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폐 문제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알려주는 게 있어요. 가슴을 짚고 등을 짚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갈비뼈에 붙는 몸통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면서 뭉치고 짧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럼 못 늘어나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슴이 뭔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서 점점 주변 근육까지 아파진 거죠. 그럼 지금 짚는 가슴 근육은 일단 이 대흉근으로 보여요. 대흉근이 여기 붙어 있어요. 복장뼈라고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가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원래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근육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트해지니까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가슴을 딱 잡아요. 못 늘어나는 거죠. 우리 담만 걸려도 숨쉬다 탁 걸리면 윽 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 쌓여 있으니까 몸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몸통에 붙는 근육들이 이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흉근이 아프죠. 말씀하신 뒤에 근육은 등 기립근이에요. 견갑골의 바로 안쪽에 이런 기립근이 다 기여도가 있어요. 이 기립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갈비뼈에 쫙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근육이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 근데 요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갈비뼈가 팽창을 하고 싶은데 얘가 탁 잡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숨이 안 쉬어지지. 그게 그냥 수년간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몸이 허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픈 거야. 그게 섬유 근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엄청난 진단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진적인 통증이 돌아가면 생겼을 때 섬유 근육통이라 하는 건데, 사실 그 원리는 이 호흡 때문에 온다라는 거죠. 본인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여기가 아파서 몸이 아픈 것 같다고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가슴 근육하고 등 근육을 치료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호흡을 막고 있잖아요. 치료를 통해서 그 근육의 탄력을 찾아주면 호흡이 터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점점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거나 하더라도 애초에 내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되게 일시적인. 네, 할 일시적인 때는 좋은데. 거고 그나마도 효과가 아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 호흡의 문제로 산소가 부족한 건데, 아프다고 신경통약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은 들 수 있어도 원인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누적될수록 다른 근육들도 점점 더 맞아요. 통증에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가슴에 붙는 모든 근육들이 다 치료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배 쪽 물어본 게 복근도 다 있어요. 아까 내려갔다 좀 올라왔다 그랬죠. 제가 봤을 땐 관리가 되면서 이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폼롤러에 10분 정도는 엎드려 있어야 이게 배를 좀 일상생활이 풀어줘요? 돼요. 복근을 풀어줘요. 네, 폼롤러에서. 복근 풀고 그리고 그쵸. 저는 관리도 많이 받아서 그쵸. 가면 항상 배를 풀어주시니까. 그쵸. 이 복근이 왜 그러냐면 복근도 키머슬이에요. 요 명치에 붙고 요 치골에 붙죠. 여기서부터 여기 붙는 근육이 탄력이 쪼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당연히 쭈그러들겠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있는 폐가 압박을 받고 이 안에는 장기들도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풀어주면 뭔가 가슴이 펴지면서 호흡이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복사근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이 근육들이 탄력을 찾으면 몸을 조이는 게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숨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우리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사로 근육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오랫동안 몸이 이 상태로 있었잖아요. 네. 몸이 이게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치료를 해주는 것도 몸이 변화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거쳐지면서 다시 좋아진 상태로 몸이 점점 적응을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뭐라도 예전보다 덜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거를 뚝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뭘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실은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 개념은 제가 공부한 학회에서 최근에 정립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네, 이걸 알고 이걸 치료받고 싶어서 온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간판 보고 왔다길래 그런 건 아닐 텐데 이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통 유튜브보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게 가죠. 네. 요즘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 치료를 할 거고 네. 기본 치료점이 기립근들 그리고 복근 그리고 가슴 관련 근육들이어서 그걸 주사로 다 풀어줄 거예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안 써도 돼요. 포도당 위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것만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계속 꾸준히 회복을 시켜주면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할 힘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치료 횟수 제한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진짜 수십 번 치료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 네. 저는 여기가 아프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등 근육에만 그냥 그런 주사를 가끔 맞았어요. 맞아요. 맞고 나면은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면적이나 다양한 면적에는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주사도 뭐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근육에 맞는 거라서 예방접종 맞는 정도의 수준인데 다만 이 치료의 제일 어려운 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때 조금 더 불편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좋아지는 듯 또 아프거나 뭔가 정체기에 빠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안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다른 거 좋다면 솔깃해서 그쪽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꾸준히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저랑 좀 꾸준히 치료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그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따라가서 안내 받으세요. 네. 여기 거기가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딱 끊고. 자 이런 식이에요. 맞으면 하죠. 예, 그냥 이런 근육들 다 풀어주면 돼요. 벌써 시원한 느낌이 좀 들긴 뭐가 느낌이 달라요? 따끔? 지금 금방 넣으신 부분은 네.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가 좀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갈비뼈에서 가장 중간에 토크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립근이 급소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아팠지만 여기 딱 풀어지면 몸이 좀 쫙 풀려요. 왜냐면 이건 여기까지 다 붙거든요. 그래서 목, 등, 허리가 다 근육들이 교차돼가면서 영향을 준다고 보면 돼요. 따끔 계속 호흡근을 비롯해서 몸통 근육들을 회복시켜 나간다고 보면 돼요. 따끔 우리 치료한 지 한 주 지났죠? 네. 좀 어떠셨어요? 그날은 뭔가 숨이 조금 더 트이는 것 같고 숨이 좀 저보다. 트이는 느낌. 담도 오지는 않았고 네. 운동할 때나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케이스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몸통 근육을 위주로 풀어줘야 돼요. 네.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근육이 요 가슴 근육, 그리고 여기 복근. 복근이 단축돼 있으면 당연히 쪼여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등 근육, 기립근 다 마찬가지죠. 그런 근육들의 단축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주면 이제 우리 몸이 회복을 막 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전에랑 좀 다른 게 이것만 맞아서 확 좋아졌다 이렇게 아니라 뭘 해도 진짜 한 10% 20%만 내가 좋아졌다면 지금은 한 3, 40, 50%까지 내가 흡수가 좀 더 되고 그쵸, 빨리 그쵸.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좋은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몸이 좀 더 받아들여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좀 하면 몸이 점점 확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좋고 네. 치료점 요대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